다음 세 번째 파트는 숙대 학우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운동 관련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식단 조절 같은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체중이 근데 계속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쯤부터 다이어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닭가슴살, 고구마 이러면 100% 실패를 하시고요. 저는 하나씩 습관을 바꿔나갔어요. 제가 가장 잘못된 식습관이 뭐였냐면, 고기 먹을 때, 식사할 때 탄산음료 맨날 시켜갖고 그거를 마셨거든요. 보통 삼겹살 먹으면 뚱뚱한 캔으로 3캔씩 먹었었어요. 3캔 먹으면 소화되고 다시 먹을 수 있잖아요. 리셋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나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어요. 일단 그걸 먼저 끊자 해서 탄산음료 대신 무조건 탄산수를 마셨고요. 그게 성공을 하고, 또 바꿨던 게 뭐냐면 밀가루 섭취량을 줄였어요. 운동할 때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염증 반응 때문에 근육통이 오래 간대요. 그걸 듣고 운동을 잘하려면 밀가루를 끊어야겠다. 근데 처음부터 밀가루를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밀가루를 먹자. 밀가루를 하면 면, 빵, 과자 이런 게 밀가루인데, 하루에 한 끼만 먹든지 과자를 한 번만 먹든지 하자.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면 주말에만 먹자. 그래서 결국은 끊었어요. 6개월 정도. 그게 또 식습관에 연관이 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고정해서 먹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에 아몬드를 넣고, 그러면 탄단지 구성 비율이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는 그걸 먹고, 점심에는 일반식 먹고, 저녁에는 또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거 중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를 정해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씩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고구마, 치팅 이렇게 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단 말이야. 내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누가 일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으면 맛있는 거 사와요. 떡볶이 사온다. 야, 떡볶이 먹을래? 그럼 주워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얘기인가요?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네. 얘기가 제 얘기예요. 만두, 튀김 이거 딱 갖고 오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없애야 돼요. 내가 계획한 식사만 하시는 건데, 내가 오늘 친구랑 치킨을 먹기로 약속이 돼 있어. 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치킨 싫어.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기로 했으니까 점심에는 조금 소식을 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어야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놓고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 하면, 배가 차면 껌을 씹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씩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몸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르신 분들 중에 좀 몸이 커지고 싶은 분들, 벌크업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을 보태자면,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제3의 캐릭터를 내가 돌본다. 동물을 키우거나 화분을 키우듯이 내가 이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본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먹기 귀찮아도 때에 맞춰서 좋은 거 챙겨 먹이고, 하나를 먹더라도 좀 더 양질의 것을, 탄단지 비율이 괜찮게 들어있는 거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재료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른 사람들은 마른 이유가 있고, 정상 체중보다 많이 나가신 분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뭐가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인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께서 특별히 챙겨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가 있으실까요? 단백질 보충제를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챙겨 먹었어요. 왜냐면 운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운동량에 비해 칼로리가 공급이 안 되니까 보충제를 통해서 칼로리를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끼니에 고기를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게 힘들다, 입맛에 맞지 않다, 아니면 비건이다 하시면 그때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게 맞고, 내가 평소에 단백질량을 충분히 먹고 있으면 단백질을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해주는 서플먼트죠. 그러니까 메인은 원래 자기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원료로 섭취하는 게 베스트고요. 본인의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나 여러 요인들로 그게 어려울 때, 그때는 말 그대로 보충을 해주시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뭐 식사 대용으로도 보충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보충제는 보충제다. 최대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단백질 보충제를 뭘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가장 판매량 높은 거 드시면 돼요.
그게 부작용도 아마 적을 거고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안전하게. 네. 네, 다음은 운동복 관련 질문인데요. 운동할 때 입기 좋은 편한 옷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일단은 티셔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옷을 고르실 때 그냥 티셔츠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혼용 비율이 있어요. 폴리 50, 면 50인 게 그 세탁기를 막 돌려도 망가지지 않고 이런 면재질을 입고 운동을 하면은 땀이 잘 안 말라. 그리고 운동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티셔츠 고르실 때는 혼용률을 좀 보시고 바지는 요즘에 제가 그냥 본 건데 이 모 브랜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밑에는 스판이에요. 약간 레깅스 같이. 들어드릴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딱 달라붙죠. 근데 위는 그 추리닝 조제예요. 딱 판판한.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이거를 아마 연합 공용 쇼핑몰 여자들을 위한 옷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저렴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 근데 베이스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운동 팁에 따라 일단은 거기서 카테고리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내가 운동할 때 마음과 몸이 다 편해야 돼요. 맞아.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많이 트라이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재질, 어떤 디자인을 입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한지 한번 살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정답은 없어요. 개취가 있고 개인에게 맞는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다음 질문인데요. 힘들고 귀찮아서 운동하기 싫어질 때 어떻게 의욕을 다지시는지 마음가짐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힘들면 쉬고요. 근데 그게 이틀이 넘어가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냥 쉽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1분에 스쿼트를 60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날은 15개만 하는 거야. 그럼 하다 보면 하고 싶어져. 저는 일단 움직여라. 언니가 자주 했던 말인데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해라.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고민해서 운동을 했을 때 후회하는 케이스는 절대 없어요. 말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때가 나빴던 케이스는 절대 없다. 그러니까 운동이 하기 싫은 게 내가 하면 힘들겠지? 이 생각 때문에 하기 싫단 말이야. 내가 오늘 뭐 스쿼트를 10개씩 5세트 하는 날이었어. 근데 운동 너무 하기 싫어. 그럼 10개씩 2세트만 하세요. 그래도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움직였다 하면 오늘 그날은 운동한 날이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운동 습관이 몸에 착 붙지 않는 분들은 일단 조금씩 3분에서 5분 정도라도 움직이는 게 나아요. 해버릇하면 계속하고 안 해버릇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절대 안 하게 되고 또 그 상태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운동 습관이 어느 정도 조금 덜 들었다 싶으신 초심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걸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좀 연차가 쌓이시고 운동 습관이 몸에 배었는데도 어느 순간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그냥 쉬고 싶을 만큼 확 쉬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반드시 자기가 몸이 근질거려서 다시 하고 싶어지는 그거 역시 리바운드가 오거든요. 이 리바운드가 오기 전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돼 하면 오히려 좀 질리거나 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운동 루틴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셨고 몸에 좀 붙었고 연차가 되신 분들이라면 슬럼프 오셨을 때 확 쉬고 완전히 다른 일에 집중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내가 하기 싫다 그래도 해볼만 하다 하는 난이도로 설정해서 운동하세요.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을 그냥 건드려만 봐도 괜찮아요. 어쨌든 대충 하고 넘어간다. 그 대충이 어느 순간은 조금 발전해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법에 대해서 당연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집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추천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스쿼트인데요.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예요. 허벅지 근육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효과가 다른 운동 했을 때보다 높겠죠. 그래서 하나만 꼽으라면 스쿼트를 꼽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쿼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쿼트 알려드릴게요. 같이 도와주실 에리카 코치님 이쪽으로 와주시고 먼저 발 뒤꿈치 넓이를 어깨 넓이, 요 어깨 아래 뒤꿈치가 떨어지게 해주시고요. 발끝 방향은 1시, 11시 방향으로 보낼 거예요. 이게 세팅이 되면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푹 주저앉아 보실게요.
푹 주저앉게 되면 보통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시는데요. 스쿼트는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을 합장을 해보시고 이 팔꿈치가 허벅지 안쪽에 터치가 되게끔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합장을 하는 이유는 상체를 세우기 위해요. 상체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과 고관절을 풀어주실 거예요. 이 자세가 잘 나오면 나는 스쿼트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 통증이 있으시면 이 깊이까지는 앉으시면 안 된다. 이걸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손 바닥에 집으시고 안전하게 엉덩이를 들고 일어날 거고요. 지금부터 스쿼트를 같이 해볼 건데 옆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발 뒤꿈치 어깨 넓이 발끝 1시, 11시 방향 만들어주시고 가슴을 세우기 위해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7시에서 7시 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앉아볼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쭉 보내면서 앉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한 깊이가 나왔으면 일어나 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앉고 일어나시고 좋습니다. 혹시 나는 이만큼 깊게 앉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벤치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벤치 혹은 의자. 엉덩이 뒤쪽에다가 의자를 두시고요. 똑같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정보냐 하면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릎은 자연스럽게 발끝으로 나가야 해요. 보여드릴게요. 엉덩이만 뒤로 보내볼게요. 쭉. 그러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서 넘어져.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앉아볼게요. 무릎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야 무게중심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아래로 너무 내리시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한번 6시 방향으로 앉아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엉덩이는 7시 반 방향으로 보내면서 앉아주시면 그렇죠. 스쿼트 하시는데 좀 통증이 없거나 근력 수준이 충분하시다면 이 무릎보다 엉덩이 접히는 곳이 깊게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 볼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엉덩이를 깊게 내렸을 경우 동원되는 근육의 수가 많아져요. 만약에 내가 낮게 앉으면 허벅지 근육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깊게 앉았을 때는 엉덩이 근육도 사용됩니다. 스쿼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초보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있을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샤크코치에 홈트레이닝 루틴이 있어요. 1일차부터 12일차까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나오는 상세 설명들을 한번 봐보시고 저희가 짜놓은 운동 루틴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나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클래스 101에 온라인 클래스를 런칭합니다. 그걸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초보자 분들일수록 기본 자세를 제대로 잡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짧은 인터뷰 시간 중에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유튜브나 클래스 101은 수업 하나 세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안전하게 그걸 온라인 교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승모근 안 생기고 운동하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승모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고개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이 승모근이에요. 만약에 승모근이 약해지면 어깨 결림이 생기고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승모근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승모근이 위축이 되면 또 통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티슈러그라고 해요. 모든 운동을 하실 때 어깨를 으쓱 하시고 돌려서 낮춰요. 그러면 등이 땅땅해지죠. 그리고 광배에다 딱 힘을 줘요. 그런 상태로 상체 운동 혹은 하체 운동 모든 운동을 이 상태로 해주시면 승모근이 과도하게 긴장되는 걸 막고 승모근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에도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하지만 승모도 키워야 될 근육 중에 하나다.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죠. 예, 근육들은 다 쓸모가 있고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해요. 없애야 되는 근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결리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육이 모자라서 어깨 자주 결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이거 있죠. 이거를 한번 자주 해보세요. 뻐근하다고 늘리지 말고 수축하는 동작을 하면서 좀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오히려 어깨 결림이 줄어들어요. 진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헬스를 할 때 루틴을 짜는 법을 여쭤봐 주셨어요. 일단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 하면 저는 근력 운동 먼저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이유는 유산소 운동을 한 후에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 운동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최대 중량을 뭐 5kg로 5번 밀었는데 유산소 하고 나면 힘이 빠져서 4kg로 5번 하기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 먼저 해주시고요. 루틴을 짜는 거는 어떻게 내가 조합하느냐에 달라요. 이거는 자기가 짜긴 나름이에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 잘 찾아보시고 보통은 가슴이랑 등이랑 같이 하고요. 어깨랑 다리를 하고요. 그리고 복부랑 유산소를 따라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가슴하고 어깨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면 운동하시는 데 도움이 돼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루틴 짜야 돼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아니면 그냥 좀 찾아서 누가 루틴을 이렇게 하더라 하면 그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조금씩 한번 테스트를 한번 내 몸에 해보시고 맞는 걸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마지막 지- 다시 정답!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운동 부위가 있을까요? 아까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미는 운동을 할 때는 보통 가슴, 삼두가 쓰이고요. 당기는 운동을 할 때는 등이랑 이두가 쓰여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는 가슴 운동할 때 등이 쉬게 등 운동할 때 가슴이 쉬게 되기 때문에 슈퍼세트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은 양을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컴파운드 세트는 같은 부위를 하는 거예요.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을 하고 프론트 레이즈로 또 어깨 운동을 해. 이거는 장점이 뭐냐? 한 곳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근비대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운동량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서로 기량작용, 한쪽이 온될 때 한쪽이 오프되고 온오프 관계인 근육들을 함께 묶어서 하는 루틴이 있고요. 혹은 함께 쓰는 근육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서 그날 하루에 몰아서 하는 그런 운동법도 있어요. 둘 다 정답이 따로 있거나 오답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정답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조금 많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단 운동하기 전에 계획을 엄청 짜. 월요일 날은 3km 달리기 하고, 화요일은 스쿼트하고, 수요일은 버피하고, 목요일은 뭐하고, 됐다. 그리고 끝났다. 안 해. 그냥 이런 계획 짜지 마시고 하세요. 하고 내가 오늘 스쿼트 했으면 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스쿼트 빼고 다른 거 해야지.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운동 실천율이 더 높아요. 저스트 두잇이에요. 그냥 해라. 네. 뭐라도 해라. 뼈가 맞나요? 진짜 메모장에 있을걸요? 월화수목금 근데 아직 힌트 거의 없어. 근데 사람이 월요일에 이만큼 계획을 했는데 이거에 반의 반도 못하면 약간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화요일부터도 다 망해요. 맞아요. 그냥 그거는 여기까지 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다음 계획으로 가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작심 3일도 계속 반복하면 작심 1년이 됩니다. 그거 있잖아. 공부도 내가 수능 보려고 월요일은 국어, 수요일은 수학을 끝내고 뭐 이게 있는데 운동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얘를 즐겁게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워버리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즐기는 선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숙명 학우분들께서 팀 샤크에게 직접 남겨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졸업한 학교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땠죠? 네, 국내 굴지의 명문 대학교 숙명으로부터 이렇게 인터뷰 요청도 받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 체감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저는 숙명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모종의 어떤 나만의 유대감 이런 것도 느끼고 저도 유대감 있어요. 숙명여대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놓쳤어요. 선배가
저도 이렇게 막 학생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또다시 새롭게 동기부여 받는 것 같고, 아직 이렇게 비대면이긴 하지만 이 카메라 너머로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의 숙명 여대 학우분들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언젠가 이 시국이 끝나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인터뷰 흔쾌히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샤크 코치 팀의 멋진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트 찍자. 네네. 안 까먹었네? 대단하구만. 이렇게 숙명 여성의 달에서 준비한 잡밤님과 샤크 코치 팀과의 인터뷰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 있을 100일장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